세차업에는 성공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너무 다른 터무니없는 접근 방법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불필요한 실패들이 업계에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차근히 얘기를 해볼 거고 그간의 경험을 차근히 얘기해 볼 거고 그 경험을 들어보고 나의 상황하고 한번 매칭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런 계기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뭐 그게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손세차장 기술 요소가 좀 포함이 되니까 손세차장의 업종을 예를 들어서 한번 이 성공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손세차장을 창업하려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분이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월급 적게 받더라도 감수하고 어느 장사하고 있는 매장 있잖아요. 거기에 취직을 한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배운다. 그리고 1년 정도 있으면 거기서 습득한 기술로 내가 창업을 한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고 대표적인 실패 사례들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이 장사 잘 되는 매장에서 유료로 교육 사업을 하거든요. 보면 보통 그런 데들이 있어요. 종종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있어요. 그런 데들을 찾아서 교육비를 내고 2개월 동안 한다. 교육을 진짜로 받아요. 매장 운영하는 방법, 시공하는 기술, 광고하는 방법, 이런 걸 진짜 돈 내고 교육을 받아요. 실전이죠, 실전. 주로 장사가 잘 되는 성공한 매장들에서 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2번이 낫다고 생각해요. 후자. 자,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15년 동안 저희 회사에서는 고압세척기, 손세차장들 고압세척기를 B2B로 판매하는 사업을 했어요. 저희 고객들은 지금 이런 분들이에요. 새로 손세차장을 개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기계를 사서 뭐 인연을 맺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분들이 10년 정도는 사업을 하세요. 그리고 스팀 세차기를 창업하셔갖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저희한테 B2B로 그 기계를 구매하셔갖고 사업에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전국으로 저희가 벌써 15년 된 회사고 못해도 6, 7천 대는 팔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전국의 1000곳의 매장들은 지금도 저희 회사하고는 인연이 있으면서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시작과 끝과 중간의 과정과 애로사항과 이런 것들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회사는 기계를 제조하는 회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소비자의 생각을 듣는다, B2B 소비자의 생각을 듣는다 정도로 귀담아 듣는 정도였는데, 쌓이고 쌓여서 15년이 지나니까 이것도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자, 왜 후자라고 생각을 하냐? 제가 전국의 한 1000곳의 매장들의 운영 방식을 보면 정말 천지 차이예요. 겉에서 보면 차 닦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그 매장의 캐릭터가 많이 달라요. 모두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손님이, 매장 입장에서요, 손님이 차를 맡기러 왔어. 그러면 어떤 매장을 가면 아까 지난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4만원입니다. 2시간 있다 오시면 됩니다 하고 굉장히 잘 말씀을 해 주셔요. 그리고 그럼 손님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셔요. 제가 옆에서 본 모습이에요.
이런 매장이 있고, 또 어떤 매장은 손님이 방문을 하면 손님 네 저희 기본 요금은 4만원이고요 차를 이렇게 보니 깨끗이 지우고 나면, 지금은 더러워서 안 보이는데 깨끗이 씻고 나면 여기 부분 보면 벌레들이 지난 영상에서 얘기한 거, 그 버그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여줘요. 그리고 요거는 2만원 정도의 추가 옵션 비용이 들어갑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손님들은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전문가들이고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면 버그가 있는 것도 사전에 확인했고 고객한테도 사전에 동의를 받았잖아요. 시공하라고.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세차 시작하기 전에 그 부분에 프리워시를, 버그 클리너나 프리워시라는 약재를 먼저 뿌려요. 칙칙칙 분무기로. 그거 뿌리는데 30초? 칙칙칙 뿌려요. 그리고 세차를 시작해요. 그리고 세차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버그 클리너 버그 자국까지 다 지워진 상태에서 세차가 완료돼요. 전체 시간은 똑같아요. 뭐 30초 차이밖에 안 난다고. 물론 그냥 극단적인 예지만 1분, 2분 차이는 나겠죠. 자, 이렇게 되는 매장이 있어요. 여기는 얼마예요, 매출이? 6만원. 비단 지금 버그 클리너 2만원만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영업의 노하우인 거고 장사의 방법인 거죠. 이런 것들로 보통 기본적으로 매출이 높은 매장들은 애초부터 플라스틱 부분, 광택 부분, 하여튼 이런 종류가 많다 보니까 평균 객단가가 12만원, 13만원씩 돼요. 일반 순세차장인데. 자, 이런 데들은 사장님이 매장이 몇 개가 있어요. 직원들도 많아요. 그리고 승승장구하면서 가요. 언제든지 가면 매장이 밝아요. 이런 매장이고요. 어느 매장은 똑같이 아까 이제 첫 번째 전자로 얘기했던 매장, 거기는 그러고 손님이 가요. 그러면 그 손님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4만원만 받았잖아요. 손세차만. 그러니까 손세차만 성실하게 해준 거죠.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돈 내고 닦은 거예요. 근데 앞에가 안 지워져 있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 거죠. 컴플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안 와, 이렇게 돼요. 그리고 4만원 휙 주고 가요. 자, 잃는 영업을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거는 얻는 영업으로. 심지어 매출은 10만원씩 받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도 이해할 수 있는 가격으로. 이 두 가지의 매장의 운영 방식이 우리 동네에 지금 마주보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 요새 경기 어때요? 그러면 어렵지만 그래도 할만해요. 좀 되긴 돼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앞에 집에다 물어보면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어려워 죽을 것 같아요. 이제 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맨날 인상 쓰고 있어요. 저는 이런 극단적인 예를 15년 동안 지금 매일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마주보고 있는 매장이 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는데, 시작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업 노하우나 이런 장사를 하고 있는 분은 어디서 배운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이 업을 하기 전에 미용실 있잖아요, 헤어샵, 거기에서 좀 일을 했었대요. 근데 거기 메커니즘이 이렇대요. 그거를 세차업으로 이 사람이 창업을 하면서 접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거의 7, 8년 동안 매장이 6개, 7개? 돈벌이는 엄청 날거려. 시공사업, 기술사업이 장사가 안 되면 어렵지만 장사가 BOP만 넘어서면 이익률이 급격히 높아지거든요. 이익률이 엄청 높을 거예요. 돈 잘 벌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그 앞에 어려우신 분 있잖아요.
그분하고도 얘기를 좀 나누면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시작을 어떻게 하셨냐면 군대를 제대하고 벼룩시장에서 직원 모집하는 세차장, 노지 세차장에 취직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연세가 좀 있으셨어. 한 60점? 뭐 이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좀 딸리니까 직원을 구한 거예요. 장사가 잘 돼서 구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 친구가 한 1년 동안 나도 개업을 할 수 있으니까 배워야지 하고 어깨너머로 계속 배운 거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그 사람이 청소를 어떻게 하고 손님들 어떻게 응대하고 매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기술도 어떻게 닦고 물은 어떻게 뿌리고 이런 걸 1년 동안 배웠죠. 배울 게 있었을까요? 그게 문제.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시작을 했고 거기서 1년 2년 아둥바둥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럼 3년 4년이 지났잖아요. 고생을 엄청 하신 거죠.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 방식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이 매장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결론으로 가볼게요. 모든 업종, 세차업을 떠나서 모든 업종의 성공 방정식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시험 봤던 수학 문제하고 똑같아요. 수학 시험을 볼 때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라고 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일단 근해 공식을 외워요. 그리고 시험 문제의 한 80%는 다 그 공식 안에 숫자만 넣으면 정답이 나와요. 그러면 80점은 일단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거보다 조금 고난이도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공식에 넣으면 소수점 몇 자리가 부족해갖고 뭔가 다른 응용 공식이나 응용 방법을 거기다 대입을 해요. 그러면 정답이 나와요. 그게 한 10%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그럼 여기까지 되면 90점 됐잖아요 벌써. 그리고 나머지 10%는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 공식을 막 넘나드는 애들, 창의력이 있는 애들, 나만의 공식을 갖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맞춰요. 자, 우리가 지금 하자는 거는 100점이 아니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80점만 해도 웬만큼 먹고 살고요. 아까 그냥 공식만 외워서 해도 웬만큼 먹고 살아요. 1등은 못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응용하는 90점 맞을 만큼 아까 그 시험 보는 것처럼 80점을 공식으로 맞춰내고 공식만 조금 응용해갖고 90점까지만 가면 업계에서 3위 안에는 들어요. 그리고 아까 그 100점 맞는 애는 모든 업종에서의 천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목표는 80점이잖아요. 뭐 여기서 1등 할 필요 없으니까.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그 젊은 사람이 군대를 제대하고 이렇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시스템적으로 매출을 높이는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매장에서 정말 운이 좋게 직장생활을 시작을 했으면 거저 성공 반열에 올랐겠죠. 거저. 근데 또 세상은 그렇게 또 멍청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장사 잘 되는 매장에서 직원을 인력 충원으로 뽑을 때 거기에 가장 많이 지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한 6개월 배워서 자기 가게 차리겠다라고 지원한 사람들. 이거를 그 고용을 하는 사장님들은 경험을 5년 10년 했고 매장이 거기까지 장사가 잘 될 만큼 올라왔으면 경험이 엄청 많은 거죠. 사람을 고용해 써본 게. 그러니까 이분들은 모든 노하우를 노출하지 않아요. 그러면 직원이 나 됐어 하고 나가는데 그러면은 6개월 단위로 직원을 계속 뽑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6개월 보고 배워갖고 오픈해서 성공할 만큼의 노하우를 가르치질 않아요. 직원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사 잘 되는 매장에 가는 것도
그렇게 성공 확률이 공식에 높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이렇게 성공 경력이 있는 매장들이 돈을 받고 이 노하우를 교육이라는 상품으로 파는 곳들이 있어요. 상품으로 파는 거죠. 그 가격은 천차만별이겠죠. 기간도 천차만별이고, 어떤 데는 일주일 만에 성공시키기, 한 달 만에 성공시키기, 아니면 기술 고난이도까지, 마케팅을 포함해서 기술 고난이도까지 숙달시키기. 그러면은 첫 번째 거는 일주일, 두 번째 거는 교육기간이 한 달, 세 번째 얘기한 건 교육기간이 3달. 이렇게 천차만별이겠죠. 그 교육기간에 따라서 가르쳐주는 항목도 천차만별일 거고, 그거에 따라서 교육비가 50만 원일 수도 있고, 일주일짜리는 교육비가 500만 원일 수도 있고, 3개월은 교육비가 3천만 원일 수도 있고, 더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교육비가 더 클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른 거니까. 하여튼 지금 이제 성공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어디를 추천하겠다, 저는 그런 거 영상에서 안 다룰 생각이에요. 이게 광고 방송 개념이 아니라 백서 만드는 게 목적이고, 누군가에게 한번 내 상황과 저 경험이 있다는 저 사람의 생각과 한번 맞춰보는 동기가, 기회가 되면 만족하는 영상이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얘기는 안 할 거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요. 자, 결론을 얘기하면 세상에는 공짜가 절대 없다. 돌아가지 마라. 내가 무엇을 할 때는 가장 잘하는 사람, 또는 이 업계에서 성공한 사람을 돈 주고 벤치마킹해라. 상대도 돈을 받았으니 받은 만큼 모든 걸 오픈할 거고, 이 전제하에 내가 시작할 수 있을 때 100%에 가까운, 아까 수학 점수로 따지면 80점에 가까운 기본 공식은 정확하게 들고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부터 응용도 해보고, 시도도 해보고, 실수도 해보면서 나만의 색깔을 만들어 간다. 이래야 시행착오가 없어요. 자,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 불운한 그분도 지금 나이가 이제 40 중반이 되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동일한 실수를 하지 말자. 만약에 5년째 동일한 실수가 했다고 하면 과감히 나를 돌아보고 내가 보지 못하는 곳이 있음을 인지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배우자. 그러면 내년에는 다른 상황일 거다.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15년 동안 여러 곳을 봤으니까.